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생산 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시간 제6장인데 생산 설비의 어떤 보전, 그 수리죠. 그죠? 보전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산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이 설비의 어떤 보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대량 생산, 예를 들어서 콘베아를 쓴다라든가 꾸준한 양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설비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잘못하면 라인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한 이 생산 설비를 보전을 사전, 사후 보전을 잘 해서 생산한 그 동안은 거의 고장이 안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추세가 회사마다 이 한 사람이 아니고 회사 전체 어떤 전사적인 어떤 TPM 운동을 해가지고 전사적인 그런 보전 관계. 그래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비를 그러니까 토탈 TPM 같으면 프로덕티브 에미 메인테넌스다 이래가지고 전사적인 어떤 생산 보전 이런 활동을 많이 전개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생산 방식을 우리가 자동화라든가 그 다음에 준비 어떤 교체 다공정 담당 이래가지고 그 현장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현장 개선의 어떤 전제하에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개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 개선의 기초가 막 OS다. 그리고 OS를 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뭐 이래가지고 아주 현장을 꾸준하게 개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흐름, 생산, 그래서 또 평준화, 표준 작업 이런 생산 방식을 갖춰가지고 안전하면서 또 보존을 제대로 잘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품질도 완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간판을 달아가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한다. 그 안전은 어떻고 어떤 사고는 몇 시간 돌파 그 다음에 실제 고장 장비 어떤 가동률은 어떻고 품질 어떤 상태는 분량이 몇 프로 낮고 뭐 이런 등등을 간판 반식해가 눈으로 보는 관리를 통해 확실히 전사적으로 이제 TPM 전사적인 어떤 생산 보존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회사 취업을 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 가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꼭 표준 작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의 꾸준한 그 개선 내 어떤 시발점 OS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뭔가 항상 우리가 현장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하는 의식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회사에 안전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난다라든가 품질이 나쁘다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TPM의 정의를 보면은 TPM 정의 같은 경우 뜻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생산 시스템 효율화에 극한 추구를 하는 기업 체질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생산 뭡니까? 시스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제로 대상으로 한 제제로
그러니까 아주 뭐 어떤 산재라든가 전혀 뭐 안전사고 무죄다. 그 다음에 불량 제로, 그러니까 제로 디펙터, 무결점이다, 이런 얘기 되죠. 그러니까 고장 제로, 이런 모든 어떤 이게 로스를, 손실이지, 낭비를 미연 방지하는 체제를 현장이나 현물로 구축하고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해가 개발, 영업, 관리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가지고 타업으로부터 제일 위에 최고 경영자로부터 최일선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여하고 해서 중복 어떤 소집단에 의해서 로스, 그러니까 손실, 낭비 이런 것도 제로를 달성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TPM을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TPM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기업 체질도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무죄, 불량 제로, 고장 제로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생산의 자동화에 대응하는 TPM 하는데 이게 이제 생산의 자동화가 설비 운전 면, 그 다음에 자동화가 설비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상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설비 메인테넌스, 그 다음에 또 not automatic, 수동화, 그 설비 메인테넌스는 사람의 역할이다. 이러네요. 사람이 밖에 설비를 메인테넌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메인테넌스에 어떤 보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자동화에서는. 그래서 TPM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전원 참가의 PM 해가지고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라는 그 영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 Total PM의 약칭이다. 그 T는 Total이고 P는 Productive 또는 Perfect Production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Perfect 하는 완벽한 Production 뭐 생산 이런 식으로 메인테넌스, 보존,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경영 이런 거죠. 관리. 그 최근에는 이 TPM의 P를 퍼펙트라 합니다. 퍼펙트 또는 퍼펙트 프로덕션, 완벽한 생산. 아주 좋은 말이죠. 퍼펙트 프로덕션, 완벽한 생산의 의미로 쓰고 M에 대해서도 메인테넌스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써요. 매니지먼트는 경영, 관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완벽한 생산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참가해야 된다. TPM 활동. 그래서 이제 TPM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좀 이제 뒤지는 편이지만은 사후 보전을 주로 이제 한 70년대 전까지는 계속 사후 보전 고장 나면은 그때 이제 뭡니까 수리하고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살살 이제 70년대 후반 가면서 이제 고장이 안 나더라도 실제 말이 이제 예방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독감 같은 거 안 걸리려면 걸리고 난 뒤에 뭐 처방하는 보다도 치료하는 보다도 걸리기 전에 아예 사전에 예방주사 맞는 그런 것처럼 그 장비가 고장 나기 전에 고장이 안 나더라도 예방 보전 차원에서 미리 그래서 뭐 부품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예방 보전을 우리가 70년에서 80년 사이부터 서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 보전 스스로 자주 보전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쯤에 가서는 이제 TPM 시대가 전사적으로 이런 완벽한 생산 보전 시대를 열었다고 보죠. 그러면 또 글로벌 TPM 또 가야 되지. 일본 사람들이 조금 빠르다. 그 생산 보전 하는 게 이제 용어의 어떤 정의를 내리면은 사후에 브레이크다운 메인테넌스가 있다. 그 다음에 미리 하는 프리벤티브 해가지고 예방 보전 PM, 계량 보전 CM, 콜렉티브 메인테넌스 보전 MP 해가 메인테넌스 프리벤션 예지 보전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 보존 하는 거는 설비의 설계 제작에서부터 운전 보존에 이르기까지 설비 전생에 걸쳐 가지고 설비 코스트나 비용이죠. 보존 등의 모든 유지비와 설비의 어떤 열화에 의한 손실과의 합계를 낮추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생산 보전이다. 프로덕티브 메인테넌스다 이 말이지. 사후 보전 같은 경우는 고장, 정지 또는 유해한 성능 저하를 유발하기 한 뒤에 수리를 행하는 보전 방식, 옛날 방식이라 볼 수 있죠. 예방 보전 같은 거는 미리 그죠. 설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열화 방지를 위한 일상 보전, 청소하고 점검하고 급유하고 이런 열화 측정을 위한 정기 검사 또는 설비 진단, 열화 조기 복원을 위한 정비 등을 행하는 것이고, 계량 보전 같은 건 설비의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조작성,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해 설비의 재질이나 형상을 계량하는 보전이다. 이래 보고. 그 다음 보전 예방 같은 신설비의 계획, 건설 시에 보전 정보, 신기술 도입으로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조작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보전비나 열화 손실을 적게 하는 그런 활동을 보전 예방이다. 예지 보전 같은 경우는 신설비의 계획, 건설 시 보전 정보, 신기술의 도입으로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조작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보전비나 열화 손실을 적게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총 사후, 예방, 계량, 보전 내지 토틀어서 생산 보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TPM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집단 활동에 의한 자주 보전을 전개해가 스스로 이제 보전한다 이 말이에요. OS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걸 습관화를 철저히 이제 시행하고 설비 어떤 6대 로스를 줄여가지고 저감시켜가지고 설비 종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 극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설비의 체질 개선, 나아가 기업의 체질 개선, 그래서 이제 업적 향상과 밝은 직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는 목적이 TPM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PM의 어떤 목표가 제일 강히 사람의 체질 개선을 통해가 사람 체질 개선은 첫째 오퍼레이터 작업자가 자주 보존 능력을 키우고 보존 요원이 자동화 설비의 보존 능력을 키우고
생산 기술자가 보존 필요 없는 그런 설계를 해가 그래 설계하는 그런 능력을 다 키워가 사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비 개선, 체질 개선을 만든다. 하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비의 체질 개선에 의한 효율화, 신설비의 LCC 해가지고 LCC 설계와 수직 LCC 하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 코스트를 해가지고 생애 주기 비용 설계 하는 게 이제 시설물이나 설비 시스템 등에서 경제적 수명 전반에 걸쳐가지고 발생하는 재비용의 합계죠. 그런 거를 설계 잘 하고 수직 입상 가동 이런 식으로 죽수입 같은 거 가동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해버린다. 이거지. 기업의 체질 개선. 그래야만이 제대로 경영이 잘 된다. 그래서 TPM 전개하는 그 단계가 뭐 12단계나 있다. 이래 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도입 준비 단계에서 뭘 했냐면은 최고 CEO의 최고 경영자의 TPM 도입 결의를 일단 선언합니다. 그 전사 모임에서 선언해서 또 사부에도 게재하고. 두 번째는 TPM 도입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 뭐 계층별로 이제 경영자 교육, 관리자 교육, 현장 뭐 분조 교육 이렇게 하고 TPM 추진 조직을 또 만들겠죠. 만들어가 위원회라든가 전문 분과회, 사무국, 뭐 직제 모델로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 방침과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래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 목표 효과 예측을 하고 추진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도입 준비에서 정착 단계까지 쫙 마스터 플랜을 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개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TPM 킥오프 시작한다. 스타트를 이제 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관계 회사나 협력 회사를 초대가 우리 킥오프 TPM 킥오프 행사를 한다 해서 이제 출전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부문 효율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첫째 이제 계별 개선 할게 프로젝트별 소집단 활동을 하고 자주 보전 스텝별로 진단하고 합격증 뭐 이런 주기도 하고 계획 보전 그 다음에 운전하고 보전의 교육 훈련도 리더 집합 교육이나 구성에 대한 전달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MP 설계 및 초기 유동 관리 체제 구수 품질 보전 체제 구축 관리 간접 부문의 효율화 체제 구축 안전 위생과 환경의 관리 체제 구축 그래서 이제 제로 재해 제로 공해 뭐 이런 체제로 구축을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착 단계에 의해서는 이제 TPM 완전 실시하고 수준 향상을 하는데 월드 베스트 수준에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월드 베스트 수준에 이제 도전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레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본다. 그 12단계를 거쳐가 그 다음에 이제 TPM 8대 기둥캐가 자주 보전, 개별 개선, 계획 보전,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안전 환경 위생, 품질 보전, 그 다음에 설비, 제품 초기 관리, 그 다음에 관리 간섭 부문 효율화. 자주 보존할 때는 이 설비나 제품의
그 강한 어떤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자신의 설비는 자신이 지키다 그런 목표를 갖고 활동을 운전원이나 그러면 라인 리더가 하면서 자주 보던 5단계나 7단계 실시를 하고 개별 개선에서는 모든 로스 제로 그런 낭비 제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현시키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도 활용해서 우리 활동을 하고 계획 보전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계획서 보전 부분에 이제 쇼를 하는데 또 8대 로스 발생 방지를 해야 하는데 뭐 예지 보전이나 수명 연장 예비품 관리라든가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이나 보조원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그 보전 기초과정부터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어떤 현상 파악부터 계획 수립 실시 평가도 하고 안전환경 시행과는 제로 달성 및 유지를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작업 환경 개선도 하고 설비 안전화 대책 및 뭐 작업 안전화 이런 어떤 활동을 전개해서 안전 환경 위생에 대해서 이제 만전을 기하고 품질 어떤 보존에서 불량 제로를 실현시키는 목표래가 불량이 났으면 현상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 분석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해서 개선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나 이제 표준을 재설정을 해서 이제 그 설정대로 표준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설비 제품 초기 어떤 관리에서는 설비 설계부터 정상화 기간을 좀 단축하고 제품 개발에서 상품화 기간도 좀 단축하시켜서 개발 설계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관리 간접 부문 효율화는 사물의 효율화 그 다음 사무 효율하고 생산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사무 간접 부문에 이제 자주 보전 또는 사무 효율에 대한 개별 개선을 통해서 간접 부분에도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보전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은 설비에 관련된 그 지시가 기능을 습득해가지고 운전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동은 설비의 고장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해가지고 설비로 인한 품질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비를 통한 그 불량 제로, 고장 제로, 재해 제로를 달성해가지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 활동이다. 요게 이제 자주 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전.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보전을 하기 위한 그 7가지 스텝을 이제 보면은 7가지 스텝은 목적이 설비에 강한 우리 오퍼레이터를 육성하는 또한 멀티 오퍼레이터로 해서 오퍼지니어 이런 말까지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을 알고 있는 현장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7가지 단계를 자주 보존하기 위해서 단계를 보면은 먼저 이 정돈 활동부터 원 스텝, 그 다음에 해서 초기 청소 활동을 하면서 발생은 뭐 곤란한 어떤 장소에 대책을 세우고 청소라든가 급유 기준서도 만들고, 그 다음 스텝으로서는 기기 총 점검을 하고, 다음은 프로세스 총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 품질 보증을 확실히 해서 자주 관리까지 이런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 어떤 정리정돈하는 것부터가 청소 급유는 어떻게 주는 건지 이런 거, 그 다음 프로세스 총점검, 이렇게 7단계를 거치면서 설비에 강한 우리 오퍼레이터를 육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8대 어떤 불합리 사항이 있는데, 첫째 그 미결함, 어느 어떤 이상 세분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결과에 영향이 적은 것, 먼지, 오염, 볼트 풀림, 들그덕거림, 마모, 녹, 무유, 곰, 변형 등을 말한다. 그 미결함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첫째 미세한 결함이 나타나가 설비 어떤 6대 노수를 거치고 산불 발생 작업이 생기면서 생산 향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피로가 이제 축적이 되고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불량, 고장, 재해 발생 막 난다. 그래서 5가지의 어떤 요소의 불안전 상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결함의 어떤 중요성 보면 미결함의 방치로 인해 다른 요인도 유발하고 다른 요인과 겹쳤을 때는 크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또 요인과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지구죠. 그래서 미결함을 성장시키는 그 토양은 철저한 낭비 제거로 고장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미결함이 더더 성장하지 않도록 빨리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8대 어떤 불합리 사항에서 다음에 이제 발생원을 보면은 설비 및 주변의 오염, 고장, 불량, 재해, 공해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있는데, 첫째 오염 발생원은 이 더러운 그 오염을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어딘지 이게 이제 우리가 발생원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윤활유라든가 작동유, 연료 등의 누설, 또 넘침, 흘림, 그 다음에 또 공기나 가스나 전기라든가 배기 등의 또 누설, 물이나 온수, 냉각수 등의 누설 및 넘침, 또 흘리킴, 그 다음에 이제 절삭칩이나 포장 쓰레기, 납품, 지게차 및 대차, 그 다음에 통로 및 공장 운동을 통한 먼지와 이물질,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오염 발생이 되는데, 또 고장 발생원을 또 보면 만성적으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부위를 보면은 같은 종류의 고장이 2 이상 반복 발생 부위, 이 만성적으로 고장이 다발되고 있는 발생 부위가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불량 발생원 같은 경우는 불량이 다발하고 있는 발생문, 불량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발생 부위, 수율 또는 불량률이 높은 발생 부위라 할 수 있는데, 재발생도 재발생 우려가 있는 부위인데, 과거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안전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부위, 이걸 이제 재발생이라고 하는데, 일시 정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부위, 이것도 이제 재발생원이다. 공해 발생원은 악취라든가 소음, 매연, 폐수, 폐기물, 분진, 가스, 증발가스 등의 누설, 넘침, 비산, 이게 있는 곳을 이제 공해 발생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생원은, 그죠? 이런 걸 찾아가 제대로 우리 제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곤란 개소도 있고, 청소 곤란 개소, 점검하기 어려운데, 거부 곤란한, 운전 곤란한, 보전 곤란한 그런 개소가 또 있다. 그래서 설비의 청소, 점검, 급유, 운전, 보전 작업 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어려워서 규정대로 지키기 어려운 부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곤란 개수가 된다. 청소가 곤란하다, 점검하기 곤란하다, 급유하기 곤란하다, 운전하기 곤란하다, 보전하기 곤란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조건, 미진수 이래가지고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청소, 급유, 더 쪼이기를 하는 실천사항으로서 설비의 강제 열화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고장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행동, 조건, 활동을 기본 조건 미준수. 근데 이거 보면은 한 예를 들면은 설비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게 되면은 설비 오염, 마모, 손상, 누설, 이안, 변형, 흔들림, 균열 등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합리가 설비 접촉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자연스럽게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그 고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 결함이 현저하되어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청소 부분의 세부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 급유, 더 조액이, 뭐 이런 게 우리가 기본 조건 미진수에 포함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조건도 미준수도 있다. 설비를 구성하는 부분이 어느 일정한 허용 범위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유압계나 뭐 작동기, 온도, 압력, 유량, 산화도, 이물질 혼입 등 이런 게 있고, 지역의 쪽에는 온도, 습도, 뭐 먼지, 진동, 충격, 부식성 가스 등이 그죠 있고, 센서류 같은 리미트 스위치, 조립 방법, 위치, 도구 형상, 롤 레바 등.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 조건이 지키지 않거나 올바른 조건이 오퍼레이터에게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모르고 설비를 운전한다면은 그게 이제 강제 어떤 열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사용 조건 준수를 꼭 해야 되는데, 설계 능력과 작업 부하의 한계치 설정을 하고 설비 조작 방법을 표준화, 유니트 부품이죠, 그죠? 부품의 사용 조건 설정과 개선, 시공 기준의 설정과 개선,
방진, 방수 등 환경 조건의 정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급할 때 불안정 중에 이제 불안전 개소가 있다. 불안전. 첫째, 재해는 사람의 어떤 불안전한 그 행동이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와 만나는 점과의 충돌 크기가 안전치 이상이 될 때 발생하는 거다. 단, 재해의 출발점은 사람의 불안전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항상 안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은 사람이 재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태, 이거를 불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재해는 이꼬르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 꼬박이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 꼬박이 충돌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재해가 크다 적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따라서 불안전 개소라 하는 거는 책상이나 돌기물, 계단, 조명, 해저물의 커버, 보호구 상태 등 수작업일 때는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해머링, 연료 투입, 약품 투입, 기타 수작업 등 이런 것들에서 불안전 개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같은 성질인 사고 10,00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완전 사망 정상에 이른 것이 0.2%, 심한 정상을 초래한 것이 한 8.8%, 심한 정상 없이 끝나는 것이 91.9%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 비율을 이제 지수해 보면은 1대 29대 3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전 개소,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없애야 된다. 그 다음 이제 8대 불합리 의문점. 의문점은 멤버가 의문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멤버가 뒤지지 않게 조금씩 설비에 밝아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원포인트 레슨으로 전원이 이해하고 의무를 해소했으면은 리스트에 해소일을 기입한다. 해답에는 기한을 정해 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채 남기지 않는다. 이 경우 의문점과 모르는 점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의문점은 현재의 어떤 지식, 기능으로는 확실하게 불합리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상태로 괜찮은가 하는 느끼는 그 질문을 말한다. 부품 이름을 모르는 것은 의문점과는 좀 구별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압력계의 어떤 4.5에서 5.5kg의 적정 운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데 바늘이 4.4를 가리키고 있을 경우에 오퍼레이터가 이 상태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문점에 포함시켜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과 이상의 어떤 사이, 시각에 따라 정상이라고도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색 지대를 보다 깊이 세밀히 관찰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라도 의문점 리스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의문을 느끼고 그 해답을 전원이
이해해가지고 서서히 불합리한 그 사항을 발견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찾다 보면은 이제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중대 결함까지도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로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불필요한 거. 이런 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또 제거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 기준에 명확하. 그래서 뭐 기기류는 어떤 게 있고, 뭐 공구류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기기류 같은 거, 펌프라든가 팬, 컴프레셔, 타워, 간류는 배관, 닥터, 밸브, 댐퍼, 계기류는 온도계, 압력계, 진공계, 전류계 등. 전장품 같은 경우는 배선, 그다음 배관, 코드, 스위치, 콘센터, 판넬 이런 것들. 시공구는 공구라든가 절단공구나 치구, 모형, 검형 이런 거. 예비품, 스페파트, 보유품, 장기 재고, 기타는 묶음, 다발, 잔여, 간, 테이파, 펀치 등 사무용품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 꼭 필요하냐? 사용하지 않는 물건 없느냐? 이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자주 보존을 하는데, 그게 뭐 이제 7가지 우리 스텝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7가지 스텝 활동을 전개하는 데서 이제 제로 스텝부터 7 스텝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리정돈부터 하는데, 아까 이제 추진 목적은 정리정돈할 때 뭐 불효품의 어떤 제거, 찾는 노스의 제거 이런 거로 이제 목적으로 해가 불필요한 품이 없나, 그 필요품 같은 게 정품, 정량, 정의체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 청소 원스텝에서 청소 점검을 하는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오감에 의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것. 그 제2스텝은 근원적으로 발생원, 곤란 개수 이런 거를 찾아가 대책을 세우는데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다. 그 청소 점검이 어려운 것을 개선하고 발생원을 찾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검류 기준서를 작성하는데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목적으로 해가 작업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설비 관리 기준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총 점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주 점검에서 공정 품질 보정까지 해서 이제 자주 관리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 설비 및 현장 관리의 체질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앞에서 쭉 했는 6가지 스텝의 체질화, 그걸 아예 습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라도 전년 이런 계속 자주 관리를 보존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설비나 현장 관리의 체질화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체질화되면 이제 바로 뿌리를 뽑는다 이제 습관화. 완전히 이거를 항상 이제 습관화로 돌린다. 표준화돼 해본다 이 말이죠. 그 설비의 어떤 강한 오퍼레이터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비 강한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능력을 길어야 되는데, 이상 발견 능력부터 먼저 해서 조건 개선하는 능력까지 우리가 능력을 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 보면 이상 발견 능력에서 고장났다, 뭐 불량이 나왔다 하는 그런 결과로서의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간단해도 거의 원인이 되는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정 품질 그 보정 단계에서는 이 원인계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결하다. 그래서 이상 조치하고 보건 능력, 이거 능력을 필요한데, 발견되는 어떤 원인 이상에 대해서 고장이나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고, 혼자서는 복원할 수 없다는 판단,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사나 관계 부문으로 신속하게 연락해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요인 분석하고 개선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원리나 원칙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해가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요인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 분석의 개념에 의한 훈련이 효과적인데, 발견한 그 문제점에 대해 개선 4원칙을 이용해 보다 원료에 접근한 상태에서 접근 가능한 능력, 이게 이제 요인 분석, 개선 능력. 조건 설정 및 관리 능력 같은 거는 개선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정량적인 그 판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기능이나 구조, 품질 특성과의 관계에서 이론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사항 준수 및 준수 확인 틀을 정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관리 능력을 한다. 그 다음에 조건 개선 능력은 결정사항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어렵다, 준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항에 관해서 결정사항을 주기에 따라 준수하기 위한 개선 능력을 조건 개선 능력이다, 이해를 한다. 조건 개선 능력. 그래서 이게 한 5가지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짐으로써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설비에 강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주 보존 추진 개념은 설비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고 제품 품질도 항상 되게 해가지고 항상 자주 보존의 생활을 하는데, 설비에 강한 그 운전은 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자주 보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사람 사고방식 방법 중에 청소는 곧 점검이다, 이런 생각. 자기 설비는 자기가 지키고 개선한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 그 다음에 지식과 기능을 체득하는데, 첫째 이제 이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스스로 그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문제 해결 도매가 설비의 노스를 철저히 제거해가지고 강한 운전을 육성해서 우리 자전 보존에 생활하게 된다. 그 자주 보존의 목적이 아까도 했지만 자기 설비는 자기가 지킨다, 마이머신이다, 이런 활동. 설비 애착심과 혼을 깃들여 넣을 정도로 자기 어떤 설비에 대한 관리를 항상 해야 되고, 설비에 강한 운전이 돼야 되는데 운전을 테크니션화가 돼야 돼.
이상을 알 수 있는 현장 관리가 설비의 어떤 발음적 모습은 어떻고 해서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관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 보존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오퍼레이터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현재까지 모습하고 지향해야 할 모습인데 현재까지의 모습보다도 설비 어떤 기본 지킴을 통해서 내 설비를 만들고 사전의 고장 징후를 예측하고 보전의 통배가 사전 조치하고 내가 설비 주인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고장 나면은 뭐 괴로운 것은 실제 내가 오퍼레이터다 이런 사고로 가지고 설비에 강한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도록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비 6대 노스를 이게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강제 이제 돌발적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의한 노스인데 시간적인 노스하고 물량 노스를 수반합니다. 품질 교체나 순간 정지 속도를 저하고 초기 수율, 불량 수를 통해서 이 로스를 없애야 된다. 그 손실이죠. 그 설비 종합 효율하고 6대 어떤 손실 관계에서 그러니까 설비 가동이나 6대 로스, 설비 종합 효율을 계산해가 가능하면 이 로스를 줄임으로써 회사에 어떤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전, TPM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